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계십시오. 잠깐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근육을 좀 다른 관점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했던 게 관리자 치료였습니다. 2시간 정도 동안 이 답답한 마음을 강의로서 풀어가려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원봉 교수와 함께하는 치료 근육학입니다. 실전의 치료를 근육을 통해서 어떤 질환을 근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패턴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여태까지 수기법을 치료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자. 물론 기존에 제가 했던 강의 내용 속엔 다 들어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저런 질환에는 저렇게 근육적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목이 아플 때는 저런 근육으로 저렇게 접근하면 되고, 어깨가 아플 때는 저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리고 등과 어깨, 흉추는 이렇게 접근하겠다, 허리는 이렇게 접근해야지, 무릎은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림까지는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오는 문제의 질환이 어디까? 얼굴과 목부터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목의 질환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손을 어디서부터 댈까? 내가 어디 부분부터 저 고객을 케어해 줘야지 고객이 빨리 좋아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객은 저에게 20가지, 30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요, 교수님, 선생님,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불편하고 여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많은 얘기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로 주고받는 문진에서부터 딱 막힙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여기 찾아온 첫 번째 목적이 뭐야? 라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고객은 나열해 놓고 설명합니다. 문명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해야 되는데, 일단은 목의 질환과 어깨와의 관계를 먼저 가겠습니다. 설명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은요, 역학적인 무게중심이 먼저 C자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뭡니까? 일단은 어느 선 안에 들어오게 해라. 첫 번째, 전체의 순환적 요소는 일단은 잠깐 비껴놓고 일단은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하자. 그런데 중력선 안에 들어오려면 경추 1번, 흉추 1번, 요추 1번, 천추 1번이 중력선상 안에 들어야 있어야 자기 몸이 느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랑 움직일 때 아픈 거랑 틀리다. 가만히 있을 때 아플 때는 뭐의 문제다? 신경, 너브의 문제다. 근데 움직일 때 주로 아프다. 뭐의 문제다? 머슬, 근육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의 문제에서 고객과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제가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도 목이 아파요. 아니,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 말 속에서 캐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통증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통증의 단계가 통증기라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동결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완기 또는 회복기 또는 빙하기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녹아가는 단계. 대부분의 고객이 찾아오는 것은 통증기를 넘어가 있는 어느 시점에 찾아옵니다. 아니면 통증기가 극에 달하였을 때 찾아오죠. 이때 고객은요, 모션을 하거나 동작을 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오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중력선 안에 정상적인 각도 안에 몸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게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오자마자 C자로 똑바로 쓰세요. 똑바로 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통증이 옵니다. 통증. 이 통증이 올 때 계속 뇌에다가 통증을 주지시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요? 보상작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상작용. 자,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그 부위만 나타납니다. 원래 아픈 페인 포인트만 첫 번째는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체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진통제를 먹어놓으면 두 번째 통증은 넓게 퍼뜨립니다. 통증을 조금 넓게 페인 포인트를 퍼뜨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거나 진통제나 어떤 소염제 같은 걸 하면 세 번째는 전체 움직임을 모션을 리미티드 제한을 시킵니다. 결국 보니까 ROM을 멈춰버립니다. ROM 동작적 가동 범위를 아예 못하게 해버립니다. 사실은 통증에서부터 퍼져 내려가 있는 거죠. 아팠다는 거를 다시 뇌에서 보냈더니 내가 그거를 무시했더니 다시 나중에 뭐야?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 제가 수기요법의 최종적 목표가 뭐였어요? 라고 얘기할 때 ROM 증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동 범위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왜? 움직일 때는 뭐가 없다?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어야 움직인다. 그럼 요때 되면 그때 뭐가 된다? 요때 중력선의 모습으로 그래비티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모션의 동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거꾸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ROM의 제한을 오면서 고통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 목의 통증을 치료해 주기 전에 고객과, 지금 이제 목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허리까지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 이 고객이 목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먼저 공식을 설명하면 흉쇄, 유돌근, 사각근, 그리고 두판상근. 자, 요렇게 제가 근육으로는 먼저 답을 줄게요. 근육으로. 자, 지금은 근육적으로 답을 준 겁니다. 자, 목이 아프대요. 그럼 목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을. 그죠? 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 후두골부터 목의 긴장도에서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곳에 경추의 포인트가 경추 5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적 치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흉쇄도근, 사각근, 두판상근을 풀어서 목의 균형을 잡고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머리 무게가 이 통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5번 라인을 풀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예민하고 근방주가 많고 또 목의 기능적 요소가 그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내장기를 지배하는 신경과 바로 뇌하고 연결되는 뇌간과 연관되는 포인트가 목이기 때문에 목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두피, 모상건막을 또 풀어줘야 됩니다. 모상건막과 흉쇄도근과 사각근과 두판상근을 풉니다. 자, 질환이 뭐가 있어요? 목에는 스프레인, 염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염좌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제일 많은 게 디스크죠. 자, 디스크를 서비컬, 경추, 서비컬, 허리네이티드, 디스크 이제 물질이잖아요. 얘가 허르니에이티드, 뭔가 탈출돼서 오는 증상으로 뭐가 옵니까? 얘는 증상 자체에다가 신경의 문제가 머슬의 문제가 됐고, 결국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머슬의 문제는 근육의 약화가 오고, 자, 약화가 오면서 머슬 파워,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되냐면, 일단은 고객이 불편하다는 그걸 해결해 놔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지났다 쳐봐요. 이 사람이 질환 자체가 조금 진행이 돼서 머슬 자체가 약해가 와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약화가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머슬이 극도로 머슬 자체가 약화가 와 있어서 내가 여기를 자극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통증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피를 통해서 역으로 피를 통하게 해주는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서 증상을 만들어야 되죠. 두피를 풀어서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과 두판상근을 풀어서 목을 치료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그런데 말이죠. 목의 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쪽에 유두에 있는 포인트도 풀어주고 목 주변을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가동성이라고 했죠. ROM. 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있는 거랑 요렇게 있는 뼈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목뼈에는 이렇게 극돌기라고 중앙에 잡혀주는 뼈가 있고 옆쪽에 횡돌기가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 극돌기를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관절이 움직이는 가동성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통증이라는 부분에서 근육에 집중하며 그 안에 있는
뼈하고 인대와 건과 조직적 요소들을 일단 제껴놓고 얘기할 때가 있다. 두 번째, 파샤, 근막이라는 조직을 또 한번 제껴놓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과 얼굴이 이 주변에 문제가 오게 되면 어디 모여야 된다? 목과 얼굴의 어머니, 흉쇄, 유돌근, 또 이 모든 신경의 올가미, 사각근,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쪽에 근막을 열어주는 전체 흐름에 두피, 모상건막의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상경추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오는 몇 가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치료를 하자. 오늘도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관리라는 단어 한번 싹 빼놓고 오늘 치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응? 하고 싶었던 홍길동 같은 마음 한번 던져버리고 오늘은 치료를 얘기해보자 이거죠. 팔이 저려. 팔이 저리는 사람이 왔어요. 목이 아파서. 이 사람을 차렷 자세로 풀 것이냐, 누워서 팔을 올려놓고 풀 것이냐. 왜? 신경 레벨에서 최대한 무리수를 두지 않고 릴렉스를 시켜놓고 관리를 해주고 치료해줘야 하니, 똑바로 누운 슈파인 포지션에서도 팔을 올려서 팽팽해진 사각근을 통해서 내려가는 신경을 이완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목을 움직입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 신경이 눌리거나 팔이 저린 사람은 팔을 내린 상태에서 고개를 움직이는 거랑 팔을 올려놓고 움직여주는 거랑은 가동성의 차이와 통증의 차이가 현격히 틀립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다 라고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흉쇄유돌근, 사각근, 두판상근을 보죠. 근데 여기서 흉쇄 유돌근도 한번 보게 됩니다. 목 쪽에서. 자, 얘는 척추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목의 운동성에 관여하는 근육이죠.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액세서리 너브. 자, 얘랑 같이 또 같이 지배해주는 게 뭐였었어요? 승모근이죠. 승모근. 자, 그럼 승모근은 천층의 근육인데 목의 움직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승모근이 천층에서 넓게 잡아주면서 목을 받쳐주는 백선 라인에 근막 라인에 어떤 단단한 고정적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승모근 라인의 백선 라인, 열과 온도하고도 연관되는 그 라인에 근막을 풀어주고 목의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동성이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ROM이. 그래서 요 극돌기하고 행돌기를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통증의 양을 먼저 체크합니다. 통증이 만약 수기를 하다가 아파요라고 통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통증. 자, 오류. 저도 수기를 어설프게 하던 그 어느 날 공부를 자기 한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경험치 가진 것밖에 내 눈으로 확인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세계에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통증이라는 건 그래요. 이 사람이 근육과 신경과의 단순한 골격계 통증이라는 건 분명히 내가 건드리고 풀어주면 좋아집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가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내부적인 신경적인 요소가 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은요. 뭐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몸에서 스스로 치유하려고 그 에너지를 많이 돌려주고 치유력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보상작용이라는 게 같이 가요. 목이 아팠어. 고개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같이 움직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상작용이죠. 고개가 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넘어갑니다. 허리가. 이게 보상작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개를 움직여야 될 상황으로 만들어져야지 다른 근육도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통증이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에서 해결해 놓지 않으면 넓게 퍼져서 가동적 범위의 문제까지 같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목을 보자. 그러면 이제 목의 질환, 목 디스크. 한번 이제 목 디스크부터 한번 제가 한번 우리 치료라는 얘기로 오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치료로. 오늘 수업 듣는 분들은 땡 잡았습니다. 그죠? 네. 왜 땡 잡았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30년 넘게 이 일만 가지고 오직 이 길만 가고 이것만 공부하고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기의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영역이 넓고 넓게 퍼졌는데 저는 아주 그냥 깊게 들어와서 이쪽 세계에서 그냥 뭔가를 제국을 형성을 했어. 땅속에서 근육과 통증과 근막과 경락과 모든 거를 경험치로 사람을 낫게 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러 다니고 오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으니까 땡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요 다운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말로 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의 증상 1번 통증이 온다. 자, 2번 뭐가 옵니까? 저리다 또는 퍼져나가는 라디에이션 페인 방사통이 옵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오세요? 머슬 위크니스 근육이 약화가 옵니다. 머슬 위크니스가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육이 쭈그러들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외부의 힘이 근육에서 못 받아지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관절, 뼈 쪽이나 연골 이런 곳에 연골이나 관절로 간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의 양이 더 깊어지죠. 그러면 목에서 일어나는 디스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얘네가 뭐가 줄어야지 얘네가 살아날까? 통증이 줄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장부는 어디예요? 간의 에너지죠. 경락적으로는 간의 에너지를 자극을 주겠죠. 흉추 9번을 자극을 주고 발가락에 태돈에 자극을 주고 태충에 자극을 주고 여구에 자극을 주는 거는 살짝 경락적 요소에서 통증을 잡아주는 거고 근육적 요소로 가자 이거예요. 오늘 목 디스크. 그래서 목 뒤에 있는 승모근, 두판상근, 저 안에 있는 경판상근, 그 안쪽에 있는 판상근들을 손으로 잡고 목을 지그시 당기듯이 뒤에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흉쇄도근을 손으로 압박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경동맥, 머리로 올라온 혈관이 연관되기 때문에 당기듯이 두판상근들을 쭉쭉 당겨서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흉쇄도근을 움직여주죠. 그 다음에 목에 신경이 팔로 내려가는 사각근 라인의 신경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연관되는 중요한 것이 사각근에서 신경이 나가는 곳에서는 얘네가 전사각근, 중사각근, 전중 사이에서 나와서 어디로 지나간다? 요게 쇄골이죠. 쇄골인데 쇄골 밑을 지나서 요게 바로 밑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쇄골 하근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뉴드라인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가 한의학적으로 결분이란 자리죠. 저기 우리 위경락에. 그럼 여기가 앞이 전사각근이고 중사각근입니다. 바로 요 밑에 요렇게 쇄골 밑에 있어지는 요 근육이 쇄골하근입니다. 쇄골하근이 문제가 생기면 팔로 내려가는 저림 증상이 오기도 하고요. 오십견 환자들이 팔이 안 올라가는 것도 쇄골하근을 풀면 풀립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급격하게 통증이 오면 근막 라인이 걸립니다. 이때는 고개를 무조건 C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플렉션을 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근막이 풀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쇄골하근이 이완이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신경의 소통이 먼저 된다. 너브가 먼저 살아납니다. 너브가 살아납니다.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의 길목을 열어줘야 됩니다. 뭡니까? 쇄골하근이죠. 저 쇄골하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흉근이죠. 자, 지금 설명했듯이 소흉근 전에는 앞에 사각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목 뒤에 있는 게 있었죠. 두판상근 라인부터. 자, 두판상근, 사각근, 쇄골하근, 소흉근으로 팔을 풀어주고 신경이 먼저 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근육을 만지면서 근육에 피가 돌아갈 수 있는 자극들을 주게 되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오스테오패시 개념에 어저스트먼트라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어저스트먼트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네들을 뼈를 돌려놓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가기엔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절대로 교정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배운 교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뼈하고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뼈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요 뼈끼리 연결되는 이렇게 건과 인대들이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것들 있죠. 그리고 극돌기 사이에서도 또 극상인대라는 것들이 또 쫙 연결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통증이 와서 머슬이 위크니스가 왔고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얘네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건이 아니 텐던이 아니 파샤가 근막이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를 못하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약화가 됩니다. 약화. 결국 근막이 자기의 길에서 다른 거랑 부딪히지 않고 가서 있는데 얘네가 약해졌으니까 왠지 그 탄력도가 떨어져서 약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뼈를 오두둑 하고 뼈를 맞히는 순간 얘네가 찢어집니다. 이걸 럽처라고 합니다. 과연 저렇게 교정을 해서 오스테오패시 개념의 전고리학적 개념에서 교정이라는 게 저도 교정 전문가입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교정은 어저스트먼트 뭐라고 한다? 금지. 어떻게 한다? 자, 목의 가동 범위를 체크해 봅니다. 오셨을 때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어디까지 보입니까?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고 근방추를 풀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에는 다른 것보다 층이 두껍습니다. 층이 두껍고 여러 층이 겹쳐져 있고 또 근방추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접진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밀조밀하게 더 많이 풀어야 됩니다. 쭉 풀어서 두피부터 쫙 풀어놓으면 가동성이 늘어납니다. 그때서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리고 쇄골하근 풀어주고요. 그리고 사각근 벌려주고요. 흉쇄골근 쭉쭉 늘려주고요. 그리고 살짝 들어서 뜯어주고요. 그리고 와서 쇄골하고 밑에 소흉근 잡아서 풀어주고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동성을 주고 어느 정도 풀어놓으면 그대로 목을 당겨다가 침대 끄트머리에다가 살짝 걸쳐서 내려놓으면 견인이 되면서 스스로 늘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치료입니다. 오늘은 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수기로 못 고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더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주면서도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 내 손에서 이런 일이? 그죠? 그래서 자만심에 빠집니다. 나는 신의 손이야? 막 이래요. 제가 그 말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치유의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을 정리하면서 쭉 얼굴과 연결시켜서 어깨 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육적인 요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목 디스크 환자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각도의 가동적 요소에 있는 흉쇄유돌근 그리고 사각근, 두판상근, 쇄골하근, 소흉근을 통해서 치료를 해라 라고 답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연관될 수 있는 얼굴의 증상도 있겠죠. 앞관절 장애, 앞관절, 턱관절 장애가 있고 오늘은 뭐 돌아가서 마비가 왔다라는 벨스파지 개념의 구안화사 이런 거 말고 통증의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쪽은 얼굴에서는요 교근을 치료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비법 중에서 그냥 얼굴 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앞관절 장애, 소리 나는 거 두 번째, 벨스파지라는 게 구안화사입니다. 또 비대증, 뭐 등등등등등등등 있겠죠. 얼굴에서 사람마다 요구할 수 있는 얼굴에 뭐 붓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답은 뭐다? 교근이었어요. 교근. 근데 교근과 측두근을 통하고 여기에서 두피, 모상건막을 통한다 라는 답이 세 개가 진짜 답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갖다가 놓도 대입을 해도 여기입니다. 왜? 교근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컨트롤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얼굴의 대부분의 문제 얘네는 교근, 측두근, 두피, 모상건막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사각근도 연관될 수도 있고 SCM, 흉쇄도근도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키포인트는 3개의 근육으로 정리를 내립니다. 오늘은 치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할 거야. 저 사람의 몸에서 분명하게 변화를 일으킬래? 그러면 목의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책의 내용 중에서도 며칠을 고민스럽게 했던 답을 잡던 그게 사람의 몸의 근육은 하나라고 얘기했던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얘기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금막형 선해부학의 저자가 사람의 몸의 근육은 하나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책에서 600개니 500개니 700개니 숫자를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신원범이라는 객체는 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라는 사람의 외형적 요소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구성물들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움직이는 수 있는 이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모빌라이제이션이 있고, 그죠? 스스로 움직여지는 모빌리티가 있어요. 뭐냐면 심장은 혼자서 작동하고 있는 모빌리티. 이 동작은 내가 움직이는 모빌라이제이션, 가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하나가 되어 있는 제 몸이 제 모습이죠. 그래서 근육은 하나다. 그러나 주머니가 600개다 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오게 되냐면 참 저도 고민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 어깨가 아프다는 사람, 또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 골반이 아프다는 사람, 체형적으로 어떻게 아프든 근골격계의 통증이 오는 사람, 도대체 이 질환이 왜 소화가 안 되고 왜 눈이 아프고 충혈이 되고 변비가 오고 여자들은 생리통이 오고 뭔가 더부룩하고 붓고 뭔가 자기의 외형적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같은 문제가 오느냐 이거죠. 근데 또 그거예요. 목 디스크 환자가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데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문제는 허리에는 없어. 근데 문제는 목 디스크야. 근데 어깨도 아프다 그래요. 또 팔꿈치도 아프다 그래요. 저기 밑에 뭐 골반이나 하지의 문제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목이라는 문제는 몸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야? 근데 고객은 나한테 오늘 허리를 받으러 왔는데 나는 그러면 목을 만져야 되는 거야? 목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치료를 할 때 정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치료해 주면서도 찜찜하니까 손을 못 대. 결국 보니까 연결되는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뒤에 뿌리는 놔두고 가지만 건드리니까 그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자, 그래서 모든 질환에서는 꼭 풀어줘야 될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다가도 어디 걸치는 자리가 꼭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체에서 꼭 풀어줘야 하는 5자리를 제가 설명을 했고 인체 근막이 꼬이는 자리라고도 또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 요추 1번, 쇄골, 그 다음에 횡격막, 상경추, 종아리 요 5가지에다가 반드시 풀어줘야 될 근막, 모상건막, 겹쳐지는 거는 뺄게요. 배꼽, 3번째, 여기 모상건막 배꼽에다가 엉덩이 중등근까지 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거 말고 또 꼬인 데가 있더라. 매듭, 뒷매듭, 앞매듭. 얘네를 풀어놓으면 일단은 공식에서 무엇이든 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플러스를 시켜놓고 근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상경추, 종아리, 모상건막, 배꼽, 중둔근, 뒷매듭, 앞매듭의 의미를 먼저 선행적으로 어떤 질환이든 다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객이 불편하다는 자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질환을 오더라도 반드시 풀어줘야 될 부분이다. 왜? 우리는 머리에 뇌가 있어요. 뇌. 그리고 척수에 또 뇌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둥근 뇌, 요거를 긴 뇌, 뱃속에 있는 뇌가 있어요. 장뇌. 이건 소장이죠. 이거를 장뇌라고 합니다. 그럼 뇌는 뭐 하는 곳이야? 인지하고 통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긴 뇌는 뭡니까?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지배. 얘는요. 모든 에너지를 살려서 몸에다가 전달하는 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증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내, 긴내를 해결할지 몸에 에너지를 뿜어내는 걸 하는 건지 통제하는 것을 해결할지를 헷갈려해요.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세 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만지면 통제가 될까? 이게 배에 있는 소장 쪽의 장내예요. 장내. 얘네들을 컨트롤해야지 거꾸로 이게 다 살아나기 때문에 복부를 풀어주는 요법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정리됐다 치고 일단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어깨 쪽으로 가봅시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오늘 귀가 번쩍번쩍 뜨일 거고요. 처음 듣는 분들, 오늘 제 말이 어려운 분들은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이쪽 세계에서 근육학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쉽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back to the page,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합시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신원범 검색하든지 유튜브에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뻔뻔 근육학이라고 치게 되면 유튜브에 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 근육학을 손으로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자, 어깨 하고 볼게요. 오류와 오류, 치료의 오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헛다리 짚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저기 내 다리인 줄 알고 가서 만지고 거기에 긁어주는데 내 다리가 아니요. 나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통증의 뿌리가 어딘데, 저 원인이 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저 사람 좋아지는데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고객들을 오랫동안 보고 싶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 내 몸이 힘들게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면 빨리 좋아지게 하고 내 몸이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이 찾는 게 뭐예요? 효과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무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저는 내가 일하는 게 그냥 잘 주무르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잘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 창조적인 치료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조용히 하고 주무르기나 해라고 하는 주무르는 사람의 어떤 입장으로 당할 때는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한번 백투더 페이지 합시다. 자, 어깨를 볼까요? 자, 요게 우리 뼈를 한번 그리고 그림을 외형적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고요. 자, 골반을 그리고요. 머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휴머러스 상안골을 그려놓고 요골과 척골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고관절 골두로 다리로 내려갔다 칠게요. 자, 우리가 어깨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배웠어요. A는 B에 속한다. C는 B에 속한다. 그러면 결국 C는 A에 속한다. 우리 몸의 레벨적인 요소를 보자. 어디가 상위 레벨이냐 이거죠. 우리가 상위 레벨을 쓸 때 항상 뇌의 부분, 머리 부분을 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그래서 증상적으로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어디가 불편하면 그 위의 레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문제가 오게 되면 손목을 보게 됩니다. 손목에 문제가 오게 되면 팔꿈치를 봅니다. 팔꿈치에 문제가 보게 되면 어깨를 봅니다. 어깨에 문제가 오게 되면 목을 봅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손목이라고 하면 결국 어깨의 문제는 손목은 어깨를 봐야 된다는 공식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항상 상위 레벨, 결국 손이 아픈 사람은 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팔꿈치가 아픈 사람 목을 치료하는 게 맞고, 어깨가 아픈 사람 목을 치료하는 거 맞고, 손목이 아픈 사람 어깨 치료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레벨적인 요소를 항상 위의 레벨을 봐줘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여기가 위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 목을 치료하는 게 맞고, 무릎이 아픈 사람 목을 치료하는 게 맞고, 레벨적으로 위에를 계속 봐주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왜? 하나니까. 하나로 통제하니까. 하나로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어깨 부분 갑니다.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 치료는 소원근, 이유는 애과신경, 요골신경 뭐 이랬죠. 그죠? 어쨌든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 자, 이 극상근은 치료의 주체로 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이 근육은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얘는요 어깨가 돌릴 때 소리가 나고요. 30도를 들지 못하고 이런 소리 좀 될 수 있으면 뺄게요. 치료적으로만 가봅시다. 극상근. 자, 그리고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마치 와이셔츠 소모에 걸려있는 동그랗게 따다다다 박혀있는 세 개, 네 개를 요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회전근개라고 하더라. 그러면 얘네는 어깨에 아주 조밀조밀하게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얘네가 진짜의 힘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큰 컴퓨터를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안에 뭘 부품을 하면 겉에 컴퓨터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풉니다. 가장 큰 나사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또 조그만 박스가 들어있어. 또 엽니다. 자, 이 컴퓨터라는 하나의 본체를 보려면, 큰 체를 보려면 겉에 큰 나사를 본다. 저는 그 메이저라 하고 안에 진짜를 잡고 있는 거기가 진짜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을 핵심, 포인트로 한번 보고 얘 말고 진짜 메이저가 얘를 꼭 잡고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 우리가 형태적인 요소를 먼저 보자. 형태. 그 근육이 그곳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의 폼을 먼저 보자. 이거 폼. 그러니까 어깨의 메이저라고 잡아주는 게 뭐가 있을까? 요 견갑골이 이 척추체에 붙게끔 잡아주는 근육도 있죠. 이게 뭡니까? 능형근이죠. 자, 잡고 있어요. 능형근. 그리고 위로도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견갑거근이에요. 자, 그리고 요쪽에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팔에 넓지가 않지 본체를 붙이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광배근이에요. 그리고 떨어지지 말라고 뒤에서 붙어서 앞쪽으로 쭉 붙는 근육이 있어요. 요거 대원근이에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쪽에서 어깨를 잡고 있는 대흉근이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가 붙어 있습니다. 상완골에. 그래서 대흉근입니다. 대흉근. 그러면 능형근, 견갑근, 광배근, 대원근, 대흉근을 신교수는 뭐라 그런다? 핵심 근육, 메이저 근육이라고 한번 해보자. 메이저라고 해놓고 얘네는 진짜 포인트 근육이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어깨가 아픈 게 흉쇄근하고 사각근하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거근은 사이가 없을까요? 그래서 또 이거 못지않게 보조적인 근육들이 있더라는 거죠. 보조적 근육, 보조근육. 여기에 양육의 승모근, 삼각근, 또 전거근, 흉쇄돌근, 이쪽에 있는 모든 오구완근,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 등등등등등. 그럼 얘네들이 메이저와 보조 근육과 핵심 근육이 같이 어깨에 작동하는데 얘네만 작동하냐고요. 근육적으로는 얘네 작동하고 또 안쪽에서 건, 인대, 조직, 모든 활액 전부 다 하나가 완전하게 딱 조화롭게 부속이 딱 껴질 때 ROM과 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합니다. 어깨가 아프십니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안 돼요. 가동성에 문제가 온 거네요. 자, 가동성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일단은 포인트 통증에서 넓게 갔던 통증이 그것 때문에 가동성까지 제가 준 세 가지가 동시에 걸려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가동성이 충분하게 나오면서 통증이 없으면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로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소통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소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저 근육과 포인트 근육을 다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먼저 어디다 중심을 두냐면 이 포인트 근육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상근의 요 극상와라는 부분하고 견우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부터 극상와, 견우. 자,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어. 그럼 아픈 거네. 어깨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네. 그죠? 그리고 나서 움직였어. 좀 만졌더니 가동성이 살아나네. 그러면 너는 지금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데 아파요. 이게 안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받쳐져서 올라갔어요. 회전근개 파열이네요. 그럼 4개 근육의 균형이 깨진 건데 치료적 관점에서는 소원근을 좀 보자. 왜? 애과신경하고 요거신경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깨를 가장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깨의 가동성을 좋아지게 하면 되는데,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견갑하근입니다. 얘는 심장에 연관되죠. 심경락. 여기 어디 풀어야 돼요? 애과, 겨드랑이, 애과 부분을 풀어서 갑니다. 결국 계속 어깨를 풀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근육을 한 10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치료할 때는 어깨 자체에 보는 균형을, 눈을 살짝 바꿔다. 어디로? 목으로 봐야 됩니다. 목을 보고 어깨를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20개를 만질 거죠. 따다다다닥 쳐놓고 3개만 보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다 안 좋은 것을 목을 먼저 해결해 놓고 사각근 흉쇄돌근과 목의 가동성과 두피를 먼저 풀어놓고 봤을 땐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고 했던 얘네가 짜자자자작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했는데 남은 것을 찾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깨의 치료 방법은 상위 레벨의 문제부터 큰 거를 잡아놓으면 잔 걸 해결해 놓고 그리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뭐에 들어간다? 극상근에 걸려 들어가고 소원근에 걸려 들어가고 견갑하근의 문제로 걸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동 범위를 해결해 주고 그 가동 범위를 볼 때 반드시 상위 레벨 목을 보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다? 경추 5번이라는 거예요. 5번. 어깨의 문제든 팔의 문제든 경추 5번을 집중해서 쳐다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치료적 관점에서 목과 어깨의 치료는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어때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 요거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주고 여러분들 쉬었다가 정확하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언제 하냐면은 10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누가 듣는지 댓글 잡아서